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 120여 개 나라의 인권기구 연합체인 ICC, 그러니까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의 정기 등급 심사에서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권위가 등급 결정 보류 판정을 받은 것은 2004년 ICC 가입 이후 처음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국제적 망신을 당한 셈인데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전 국가인권위 인권정책과장 김형환 인권정책연구소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등급 보류라니요. 이게 그러니까 현재 있는 등급을 인정해 줄 수 없다. 한번 두고 보자 이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네. 그동안은 계속 우리가 가장 높은 등급인 A 등급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등급 결정 보류 판정을 받게 된 거죠? 글쎄요, 이게 지금 알려지기로는 위원 구성의 다원성이 이제 담보되지 않고 위원 선발 과정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게 재심사 등급 보류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위원 구성의 다원성 같은 것들은 지금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비슷한 양상들이 많아요. 예컨대 법조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든지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여성, 아동, 노동 이런 사회의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인권위원들의 구성을 다원화해라. 이게 이제 1997년도에 채택된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파리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게 파리 원칙. 굉장히 중요한, 이 세 가지인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법조인이 다수를 차지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뿐만 아니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시기에는 계속 A등급을 받다가 이번에 등급 보류 판정을 받은 것은 형식적으로는 위원 구성의 다원성을 지적했지만 진짜 지적한 건 뭐죠? 실질적으로는 국가인권기구가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본연의 사명에 지금 빨간 불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지금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인권위원회라고 하면 말 그대로 정말 대한민국 일반 약한 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기구인데 그 본래 사명을 다하지 않았다. 이를테면 뭐죠? 지금 한창 현안이 되고 있는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같은 것들이요. 이건 아주 공권력의 오남용 사례로서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 거고요. 그게 단순히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게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해당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경악스러운 사태이지요. 또 근데 잘 아시다시피 시간은 많이 지났습니다만 용산 사태라든지 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밀양 주민들의 문제라든지 송전탑 문제 또 오랜 시간 또 지났지만 쌍용차 문제라든지 또 얼마 전에 사회적으로 아주 큰 슬픔을 안겨줬던 그 세모녀 자살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인권위원회가 주목하고 성찰 긴장해야 될 사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이거나 아니면 아예 입을 닫아버리는 것은 기본적인 소명을 제대로 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없는 거죠. 지금 언급하신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그러고 보니까 인권위가 딱 부러진 어떤 입장 또는 권고를 한 사례를 좀 떠올리기가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기껏해야 위원장 개인 성명 이런 정도로 아주 면피용으로 형식적으로 대응한 거 외에 실질적으로 이 공권력의 오남용이라든지 아니면 국민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개입은 사실 이 현병철 위원장 체제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현병철 위원장 체제 이때부터 이런 문제가 시작됐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맞습니다. 2001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고 한 3년 만에 소위 ICC 지금 이 등급 보류 판정을 한 국제기구죠.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라고 하는데 이 조정위원회의 부의장 지위를 저희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차지했었어요. 굉장히 높은 지위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엔 인권 담당 부서에서는
아시아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인권기구로 대한민국 인권위원회를 손꼽았었거든요. 어허.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게 2009년도 현병철 위원장 임명 이후에 뭐 제가 직접 그분으로부터 들은 제가 그 당시 그런 문제 때문에 위원장과 많은 갈등을 겪었었는데요. 결국 그래서 사퇴하고 말았습니다만 제가 예컨대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사회적 파문이 야기되는 사안은 인권위원회가 다루지 마라. 이런 노골적인 지시를 제게 애둘러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그렇습니다. 네. 표현하신 그대로 말을 하나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사실 공권력의 오남용이라든지 인권 문제가 언제 사회적 파문이 일지 않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당연하죠. 예. 네. 그런데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사실 인권위원회가 문 걸어담고 국민의 혈세만 받아먹겠다 이런 얘기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이런 후한무치함 같은 걸 견딜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그만두게 된 거죠. 후한무치함. 그런데요, 그렇게 한때는 엄청난 위상을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 인권위, 그리고 아시아 지역 최고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우리의 인권위가 등급 보류 이후에, B등급 또는 C등급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형식적으로는 이제 이 ICC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가 되는 거거든요. A등급 판정을 받은 인권기구만이 이제 의사결정 표결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B등급 이하로 가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고 C등급은 거의 없습니다. 국제적으로. 예컨대 이제 피지 인권위원회가 그 당시 군사 쿠데타가 나와가지고 정권 창탈을 했는데 피지 인권위원회가 거기에 환영 성명을 낸 바가 있어요. 네,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요. 환영 성명. 유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ICC에서 C등급으로 강등된 바가 있죠. 그래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인권기구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B등급으로 분류가 되는데 120여 개의 국가인권기구 연합체 이 ICC 회원국 중에 가입국 중에서 약 70여 개 국가가 A등급이에요. 거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고. 아이고,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약 50여 개 국가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B등급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대한민국은 유엔의 인권이사국에 연임해서 인권이사국의 지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 사무총장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유엔 사무총장도 대한민국 사람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모범을 보였던 기구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국제적인 망신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서글픈 일입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짧게요. 네, 이 인권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한 인권 활동가들의 마음이 어떨까. 알겠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 부분 요즘 국격하는데 인권을 정말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